이재명의 위정교사 정황이 드러났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달군 뉴스입니다. 백인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의 위정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뉴스입니다. 검찰로서는 망외의 소득이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올해 초 백인동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김인섭, 그러니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사인데, 이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당시, 그래 처음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디벨로퍼, 이 백인동 아파트를 개발한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로부터 70억을 받아 알선 수재 혐의로 현재 구속 중입니다. 이 김인섭의 측근 김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물 중에 김 씨가 녹음을 해둔 이재명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변호사 이재명은 검사 사칭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02년 5월 18일 KBS ETV 추적 60분은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 추적 60분 PD 최초로는 김병량 시장에게, 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시장이죠, 김병량 시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병량 시장에게 수원지검 검사라고 전가를 넣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여기 수원지검 검사한테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성남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있을 때 성남시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최초로는 이재명이 불러주는 대로 저는 서땡땡 검사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시장과의 통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게 검사 사칭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이 언급되며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1심 재판에서 정인 매수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이 이 김모 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정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은 2019년에 열렸는데 이때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바로 김모, 그러니까 이재명이 회유를 한 자가 바로 이 김모입니다. 김모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2002년 당시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비리 고소는 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말을 바꿔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즉 이재명이 억울했다는 취지입니다. 진짜 주범은 비리인데 이재명이 참 억울하다, 최초로 비리 대신에 죄를 다 뒤집어 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2월 24일 최초로 PD는 수원지검의 검사 이름을 가르쳐준 사람도 이재명이며, 그가 김병량 시장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추가 질문을 메모를 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질문사항을 계속 옆에서 보충을 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정범이 아니라 적어도 교사범 수준의 공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로 PD의 그 다음 말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송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재명이 제게 이 녹음 테이프를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하는 것처럼 하자고 했다. 그래서 성남 지역 다방에서 제가 해당 테이프를 받는 것처럼 방송을 했다. 참 엄청난 음모론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주도로 검사 사칭을 했고 일부 방송 내용도 조작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번에 중앙지검이 확보를 한 녹음 파일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해서 그 토론회에서 상대방 김영환 후보가 묻는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대답을 한 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가 되어서 다시 기소가 된 겁니다. 그 재판에서 김병량의 수행비서를 했던 이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재판에 제발 증인으로 나와 나를 위해 이런 증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실제로 김 씨가 2019년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의 요구대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김 씨는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계속 올라가서 2심에서 이재명에게 벌금 300만 원이 매겨졌는데 대법원은 2020년 7월 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수원고법 항소심을 깨고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이재명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권순일 대법관이 연루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사건입니다.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 방에 8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또 이 김모가 김인섭, 아까 말씀드린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 김인섭과 공모를 해서 백인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시행사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모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한 뒤에 이 가운데 실제로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도 기재를 했습니다. 김모는 이외에도 2019년 2월에서 4월 그 사이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납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또 다른 알선 수재 혐의도 받습니다. 솔직히 참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검찰은 3월 22일 이재명을 대장동 게이트의 배임죄 그리고 성남FC 블루 후원금 의혹의 제3자 뇌물죄 등 5개 범죄로 기소를 한 직후에 백인동 개발 비리,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재명의 나머지 의혹 수사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전한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적어도 차장검사 정도 되는 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향후 수사력을 428억 약정 의혹과 그리고 50억 클럽, 불법 개발 이익 사용처, 백인동 개발 이익의 실체 규명에 집중하겠다. 자,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국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3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물었습니다. 검찰이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한동훈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다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했던 의혹이 보도되는데 이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인가? 똑부러지게 물은 겁니다. 한동훈이 그렇다고 하자 전주회가 다시 물었습니다. 현재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적법하게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한동훈이 답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있다.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이 백인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성남시의 토건 비리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동아일보가 그걸 크게 보도를 했더군요. 동아일보가 보도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의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 중에 구속 필요성 부분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백인동 사건은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특혜가 있다.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 이익을 최대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 사건이다. 검찰은 이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구속영장에서 대장동 사업을 지방 권력과 민간이 유착해서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을 한 바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검찰은 백인동 개발 비리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동일한 구조, 즉 지방 권력의 사유화로 민간 업자들과 유착된 지역 토착 비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백인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진전이 되면 검찰은 다시 이재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배임죄의 최종 책임자라는 의미입니다. 백인동 역시 배임죄. 검찰은 김모의 소개를 받고 2013년 백인동 민간사업자를 만난 김인섭이 백인동 사업 인허가를 해결하고 배당 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라는 사람, 그 사람 민간업자죠. 그걸 김인섭이 만나서 배당 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본다. 로비를 해주는 대가다. 이 얘기입니다. 또 2015년 4월 김인섭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이 김모가 김인섭을 면회를 하며 대관 업무, 그러니까 성남시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로비 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사태로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이 연루된 범죄가 한둘이 아닌 데다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중범죄입니다. 도저히 덮을 수 없는 파렴치 범죄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아직 높습니다. 이재명 역시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개딸들 대단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 성숙도라고 할까요? 2011년 랑콤 화장품의 광고에서 모델은 당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43살의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였습니다. 그런데 랑콤의 광고에 나온 줄리아의 얼굴에서 주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광고는 영국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철회 명령을 받았습니다. 퇴출이 된 겁니다. 슈테렌즈는 여성의 얼굴을 복숭아처럼 고쳐도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화장품 광고 모델이 진실이 이럴진데 하물며 정신이야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